네, 준마렐라의 도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는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을 네, 했는데요. 네. 먼저 우리를 또 오늘 알찬 정보를 이끌어 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폭식 여왕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정미 씨. 네. 1일 1식. 저 그 프로 봤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그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그렇죠. 말도 안 정미 되네. 씨만의 식습관 어떤가요? 글쎄요. 식습관이라고 할 게 따로 있나요? 좀 삼시세끼 폭식으로. 아니면 알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다? 그렇죠. 네. 정미 씨는 근데 네. 사실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많이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조금씩 먹는데 한 4시간씩 먹어요. 아, 좋으시군요. 근데 네. 아침 먹고 횡단보도 걷는 다음에 점심 먹어야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럼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네네.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네. 매주 여자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출판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남성분들은요, 배고플 때 먹고 폭식을 하고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 적극적으로 동감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죠, 뭐 사실. 뭐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신호가 오면 사실은 신호가 온다고 바로 찾아 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못 견딜 정도가 네. 되면 그렇죠. 그제서야 비실비실 먹을 때 찾아 들어가서 한꺼번에 막 다 채워버리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서진 씨처럼 신호가 올 때 조금씩 먹어봐야겠다를 네. 해봤어요. 네. 근데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신호가 조금 와서 좀 먹을까 하고 먹는데 남들 먹는 만큼 먹어요. 조금 먹는 게 그다음에 안 좀 이따가 또 되는구나. 신호가 먹을까? 그럼 또 남들 먹는 만큼 먹고. 그럼 하루에 한 6식 정도를 하는데요. 그 남들 먹는 만큼 먹더라고요. 난 납니다. 이것보다 폭식이 낫겠구나. 라고 좀 바꿨죠. 네. 네. 자,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빨리 그렇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시나요? 네,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5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좀 좁혀졌는데요. 육식주의, 폭식주의,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정미 씨도 육식주의? 아니요, 폭식주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희 중에 건강하게 먹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게 근데 맞는 건가요? 글쎄요. 아니, 돈이 많으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돈이 많으면 그렇죠. 먹을 저희는 수 돈이 있죠. 없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서 네. 건강한 생각하면서 먹는 걸로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성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아주 제목부터가 여자분들 이런 거 마음에 드셔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뭔데요? 남자는 나쁘다. 남자는 나쁘다. 제목의 책입니다. 네. 부제도 더 재밌어요. 원래 그 모양으로 태어난 남자 파헤치기. 제목의 책인데요. 남자가 쓴 네. 책인가요? 아닙니다. 여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여자의 그러네요. 마음을 벌써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네네. 콕 집어낸 것 같아요. 남자가 이런 책 썼으면 좀 역적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당하셨으면 뭐 이런 생각 드시네요. 제목만으로는. 원래 그 네. 모양으로 태어난 남자. 하긴 근데 남자의 눈으로 봐도 한심한 남자들 참 많잖아요. 네네. 내 여동생이라면 절대 저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야말로 책임지기 두려워하는 그런 남자, 항상 자격지심 때문에 그걸로 말썽 만드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또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 다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남자들도 있죠. 또 나이 들기 거부하는 그런 철없는 유형의 남자들도 저요. 예. 최근에 오늘 기사인가요? 보니까 영국에서 조사해 봤더니요. 평균 남자가 철드는 기간이 여성에 43살. 비해서 11살 늦더라고요. 네, 여자는 32살이래요. 네. 여성이 철드는 나이가 32이요? 네, 남자는 43살. 예.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남자가 철이 없는지에 대해서 쭉 같이 항목을 정해놨는데 네. 그거 보니까 거의 80% 저한테도 다 해당되더라고요. 대충 거기 설문지에 어떤 내용들이 뭐 써있나요? 가령 운전 아무렇게나 막 하기,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놀 때도 아이들을 봐주지 않고 마치 경쟁자처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네. 남자들도 사실은 철없음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었어요.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하는 걸 재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재밌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철이 없다는 거죠. 그 얼마나 재밌는 건데요. 그렇죠. 재밌죠. 그걸 40이 그럼요. 넘어서까지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으셨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맞네요. 예. 그래서 가령 그런 그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그 남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진 그런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은 뭐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 책을 쓴 분이 아주 그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수없이 많은 커플들을 30년 넘게 같이 면담하고 그 결과들, 그 통계들을 가지고 우리 현대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이 남자들에 대한 그 해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성의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 책을 썼는지 일단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 저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예. 강하신 거는 알겠어요. 네. 브렌다 소샤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세계적인 치유 심리학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임상 연구를 해왔고요. 이제 뉴욕에 계시는 분인데요. 가령 뉴욕 같은 곳이 뭐 우리가 섹스앤시티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장 자정적인 이제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저자는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수만 건의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신이 상담했었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사랑에 서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이런 책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데요. 네. 정말 제목처럼 남자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서 나쁜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은 나쁘네요. 제가 볼 때 남자는 좀 순수한 거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나쁘다 이러면 동의하기는 힘든데요. 네. 전 그런 생각해봤어요. 남자는 좀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 저는 맞아요. 그건 동의할 수 있을 것 두 같아요. 분이 다 같이 네. 동의하시네요. 제가 봐도 이 책의 가장 정확한 제목은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런 제목과는 달리 이 커플 갈등의 원인을 그냥 무조건 남자 탓으로 돌리기만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네. 또 남자 잘 만나는 게 이렇게 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좀 흔해 빠진 조언을 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또 심리학적인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끌어내서 아주 실질적이고 명쾌한 현대 여성들의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 같은 남자로서 그렇다면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요. 보통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안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또 굉장히 제목처럼 유머러스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가령 제1장의 장 제목이 세상에 예쁜 여자는 많고 시간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거 진짜 생각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5분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현재 바람 피우고 있는 그런 유부남을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바람 피우는 유부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내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결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결코 느끼게 해줄 수 없는 감정을 지금 만난 바람 피는 연인, 대상이 해주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 아내와 살면서 아내는 보통 같은 여성이라도 연애를 할 때하고 아내가 되면 또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잘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내는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본능적인 이 남성적 야성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떤 순간에 마음에 맞는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고 순식간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아주 간략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는 인터뷰 내내 아내보다 예나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바로 예전과 달라진 새로운 자신이었다. 근데 이건 정말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네.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혹시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본다라면 다른 여자를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남성들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들을 하죠. 듣다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어쨌든 사회생활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이 남자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아무튼 잘 파악하게 되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당차게 예나랑 지금 연애하신 분, 인터뷰 얘기를 들으니까
있으니까 사랑과 전쟁 제44화 내 남편은 바람둥이 뭐 이런 거 읽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여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필요한 조언이죠. 남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요 조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굳이 못하게 뭐 막는다거나 네. 뭐 그걸 세세하게 모든 일정들을 파악해서 뭐 추적을 한다거나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여자들은 안정적이고 자신을 책임져 줄 남자를 원하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똑같은 것을 남자 입장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신을 마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 정도로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기가 힘들어지고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싶은 남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는 떠나가게 돼 있다. 사랑받는 느낌과 이용당하는 느낌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도 그러네요. 사실 말도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는 보호받고 싶고 이렇지만 또 남자들은 그걸 이 여자가 나를 뭔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 보네요. 네, 네. 기훈 씨는 어때요? 모든 남자는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거 동의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통 여성분들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남성분들 혼자서 무엇을 할 때 왜 그걸 혼자 같이 하면 되지라고 여성분은 같이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남성분들은 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서로를 좀 다 그래요. 알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그래요. 들기도 하네요. 그래요. 남성과 여성이 예. 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기훈 씨는 그래서 뭐 아내분하고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으시는지. 예, 그렇죠. 전 저만의 자유 시간도 있고, 네.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거, 자유 시간 안 주시나 봐요? 아, 저는 엄청 줘요. 아니, 남편분이. 아, 줘요. 서로 자유부인, 자유남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유를 주지만 또 네. 그에 적절하게 또 관리가 들어갈 땐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요. 이게 밀고 당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진 씨 걸어갔는데 뒤에 어떤 남성분들이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분이시라고. 알겠습니다. 무서운 소리를.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남성들이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파닥거리는 모험가들이 다 있다. 사실 이런 게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좀 오히려 문제가 있는 남자들일 수 있죠. 정말 정상적이고 매력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내면의 모험가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령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자체를 전부 다 못하게 만들거나 이것을 위험하게 가령 여성들이 보게 된다라면 그 느낌은 사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만 좀 가정적으로 되면 안 되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사실은 거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극을 서로 이해해 줌으로써 뭔가 해법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법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앞서서 서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해 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남녀가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남녀의 듭니다. 만남에서 제우선시 되는 거는 네.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에 네.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럼 우리 이제 주말의 날 도전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여자의 유형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살면서 한 번쯤 우리가 경험해 봤을 그런 남자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남녀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벗어나 있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냥 그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책에
제목은 남자는 나쁘다 이렇게 가볍지만 책을 읽는 과정들 속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그 실용적인 책입니다. 남자를 좀 본격적으로 잘 파헤쳐서 설명해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근데 저는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 책이 꼭 전가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이소홍 기자 그럼 병원 가야 된다고. 그렇죠. 아니 우리 이소홍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먼저 이런 상황을 좀 몸소 겪어 보시고 이 책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침을 자꾸 뱉으세요? 참 그러면서 침이 나오네요. 네. 자, 그럼 이소은 기자 오늘 이 책에 대한 설명 쭉 들으셨잖아요. 이야기, 소개. 어떠셨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과 이 책에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남성이 좀 다른가요? 좀 일단 읽어봐야겠어요. 네. 읽어봐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연애부터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훈 씨가 걱정하는 건 책으로 연애를 배울까 봐. 그래요. 이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그 기훈 씨가 가지고 있는 독서론이 굉장히 올바른 독서법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권의 책이든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네. 비판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예외일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독서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성에게 좋은 책 소개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여성이 갈 만한 여행지 이야기 들어보죠. 그래요. 우리 침 뱉는 이소은 기자.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울릉도로 가려고 해요. 네. 좋네요. 울릉도 하면 제일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 아, 모르시는구나. 네. 네. 동해에서 180km나 떨어져 있어요. 울릉도. 혹시 가보셨나요? 아, 못 가봤어요. 저도 울릉도 저도 못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가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조건이 안 좋아갖고 바람 뭐 이런 배가 안 된다고. 사실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조차 그 되게 울릉도가 멀다고 생각하고 가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왜 여행자들의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루니플랜닛에서 2011년에 가장 신비로운 섬 지구에서 이걸로 뽑혔어요, 울릉도가.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섬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울릉도. 아, 울릉도 하면 일단 뭐가 생각나시나요? 오징어. 오징어. 호박이어도 독도 독도 생각나고 생각나고요. 혼자 다 하면 다른 분들 뭐예요? 그렇죠? 뭐 생각나요? 호박이요. 호박이요. 네네네. 울릉도 호박이요. 어떤 거 생각나세요? 울릉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진짜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 가도 다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울릉도. 네. 그렇죠. 울릉도는 가신 분들이 거기 무슨 나물, 울릉도에서만 아는 나물이 있다. 명이나물, 명이나물인가요? 그게 너무 맛있다고 또 이런 소리 들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예. 네. 일단 이제 못 가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루트 좀 정해주세요. 그래요. 뭐 울릉도 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맞아요. 그래요. 어디 배 타고 가서? 가는데 너무 멀어. 제주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울릉도는 배 타고 가셔야 돼요. 동해로 가시면은 강릉이랑 묵호에서 배가 뜨고요. 또 포항에서도 배가 떠요. 예전에는 포항에서만 차량 선적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 강릉에서도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출발하는데요. 또 성수기에는 후포항에서도 잠깐 배가 다녀요.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은 어차피 동해에 있으니까 동해에서 출발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뭔 차를 갖고 가? 난 가서 렌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좋아요. 렌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렌트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비싸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이 60보다 훨씬 비싸요. 한 2배 정도? 2배, 1.6배, 7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량을 싣고 가시려면 일단 여러 명이 가셔야 되고요. 식량을 좀 실어서 오랜 기간 여행을 하실 거면 차를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3박 4일 정도면 빠듯하게 한 바퀴 돌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가셔서 숙박이랑 같이 그 차량이랑 렌트할 수 있게 묶인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좀 합리적으로 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제일 싼 거는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가 숙박이랑 렌트를 가장 작은 소형차 해서 네. 10만 원. 오. 1박에 괜찮죠? 괜찮네요. 아주 괜찮죠? 네. 그냥 차량만 중형차를 빌리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방법도 알았고 네. 이제 숙박과 뭐 차를 렌트하는 렌트하는 방법도 방법. 알았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여행을 좀 떠나봐야죠. 어떻게 루트를 짤까요? 그 도착하는 게 울릉도에 도동항과 저동항이 있어요. 네. 지금 가장 대부분의 배들이 도동항으로 들어가는데요. 도동항에서 이제 육상 그 관광 코스로요.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요. 네. 그
A 코스. 네, A코스. 도동항에서 사동항,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동항에 내려서 위쪽으로 섬을 한 바퀴 크게 도는 게 있거든요. 네. 통금이 남양, 태아, 현포, 천부, 나리분지까지 해서 도는 게 있고요.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B코스가 있어요. 네. 도동에서 저동, 이제 반대로 복내폭포, 그리고 내수전 일출 전망대까지 도는 이거를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비싸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버스도 있어요. 그 일반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내고 한 바퀴 돌아보는 그 관광버스도 있으니까 그 교통편 되게 굉장히 다양하니까 좀 알아보시고 맞는 네.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아, 좋네요. 그 울릉도 하면 또 독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원 기자 들어가 봤어요? 네, 저는 정말로 울릉도에 원래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그 날씨 때문에 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좀 기대했거든요. 제발 네. 좀 이왕 간 김에 좀 오래 있고 싶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박 4일만 마치고 나왔는데 일단 울릉도에 들어가시면요. 날씨가 좋다 싶으면 독도부터 다녀오시는 걸로. 네. 독도는 상황이 그때그때 좀 막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일단 독도부터 다녀오시면은 첫날 일정은 독도 다녀오시는 걸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울릉도에서 돌아보시면 되니까요. 네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독도까지 다녀오시는 데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걸리는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좋으면 독도부터 가라.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독도는 그렇다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독도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울릉도 이 본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네. 오늘 만약에 울릉도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하면,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냐면 울릉도가 너무 볼거리야 말할 거리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본섬. 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본섬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교통편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성인봉이랑 나리분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인봉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본 것 들어는 같은데. 봤어요. 안 가봤다니까요. 네, 들어만 봤죠. 울릉도가요 섬이잖아요. 네. 섬이자 곧 산이에요. 화산 폭발을 해서 네네. 그 산 봉우리 제일 높은 부분이 성인봉인데요. 이게 지금 450만 년 전에 화산이 분출하면서 울릉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 성인봉이 있는 건데 저희 거기를 가봐야 돼요. 이 제주도랑 비교를 하자면요. 제주도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성스럽고 근데 울릉도는 좀 울퉁불퉁하고 약간 네. 야성적이고 그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 울릉도의 그 속살을 좀 보시려면은 걸어서 성인봉을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무난한 코스로는 KBS 중계소부터 출발해서 성인봉, 신련봉, 나리분지까지 보시면은 이 최고봉이 984m예요. 네. 생각보다 만만하진 그렇죠. 않아요. 높네요. 아니 근데 울릉도가 지금 이제 남성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울퉁불퉁하고 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서 보기에는 그래요, 좋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 높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좀 힘들 것 울퉁불퉁하고 같아요. 힘들고 네. 해서 뭐 둘레길 같은 느낌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랑 나리분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면요. 산행하지 마시고 나리분지만 바로 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 걷기 좋은 해안 산책로가 있어요. 네. 그 행남 해안 산책로랑 태아 해안길이 있는데요. 이 울릉도를 대표하는 산책로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그렇군요. 그림만 봐도 너무나 아, 아름답네요. 저기군요. 저거 이송 기자 아니죠? 네. 여기 이송 기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특히 이 태아해안길은요. 풍광은 물론 그 울릉도 옛날 개척의 역사를 품고 있어요. 처음에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 입도했던 사람들이 태아로 들어왔다고 해요. 울릉도 섬이 있으면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장 가까우니까 무태서 울릉도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길도 아름답지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울릉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찌 되었던 뭐 캐내면 캐낼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울릉도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얘기를 들어도 네. 전 폭식주의자니까요. 네. 먹을거리 별미 너무 많잖아요. 별미 이야기가 네. 저도 폭식주의자니까요. 네네. 울릉도 하면 오징어라고 하셨죠? 네. 오징어와 5,000원. 회가 5,000원이에요, 한 마리에. 그것도 쬐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실한 아이들이. 쬐깐이 조그만 게 아니라. 조그만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네네. 실한 아이들이 그래서 2마리만 먹으면 정말 가장 저렴하게 울릉도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네.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오징어 내장탕이라고 해서요. 저는 홍합밥이에요. 홍합이 많이 나서 밥을 지을 때 홍합을 넣고서 짓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향긋하고. 하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1인분은 안 돼요. 네. 네, 울릉도 가실 때는 저건 오징어 내장탕이에요. 예. 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그 내장을 넣고서 끓인 건데 굉장히 시원해서 애주가 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네. 이건 또 칼국수인 것 한 잔 같아요. 생각납니다.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네.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네. 그 아까 말한 나물 얘기 잠깐 해주시죠. 명이나물이요. 네. 그 울릉도에 옛날에는 정말 처음에 사람들 처음 정착했을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명이나무를 캐서 산마늘이거든요. 산마늘을 이렇게 해서 그거로 목숨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별미가 돼서 그 울릉 약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우 그거를 이렇게 명이랑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옛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나물이? 네,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러니까요. 게 지금은 이제 맛으로 별미로 돼서 네, 여행객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그래요. 소개 덕분에 울릉도로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저는 같습니다. 고기 구워서 명이나물에 싹 싸서 한번 딱 맞아요, 먹고 싶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성에게 좋은 책 이야기 또 좋은 여행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